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허인남 전문가입니다. 자, 또 다음 주 투자 전략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6일 코스피가 0.90% 상승했고, 코스닥도 0.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4,840선까지 돌파를 했는데, 기간이 10거래일 이상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고, 16일에는 외국인도 2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11일 연속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자, 역시 빅2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 여기에 LG전자도 강세를 보였는데,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훈풍을 불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렇게 대형 반도체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섹터별로는 역시 오전에 로봇, 그리고 오후에는 의료 AI 주도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강조드렸던 이런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한 기술주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최근에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린란드, 여기에 이란 사태까지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연기해 달라, 이런 또 요청이 나오면서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한 가지만 해결되면 계속 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인데,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12월 24일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조치 이후에도 다시 한번 1,470원부터 1,480원까지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고, 자, 이번 주에는 재무부 장관이죠. 미국 베센트가 현재 원화 약세는 전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부합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런 발언 이후로 그 14일 야간 거래에서는 한번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1,47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부담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16일에는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차익 실현 플러스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의 진정 1,450원대 이하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다음 주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섹터별로는 반도체와 그리고 로봇, 제약바이오, 여기에 원전도 그 상대적 강세를 보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TSMC 호실적과 역대급 AI 관련 투자 계획이 훈풍을 불었고요. 자, 그리고 또 피지컬 AI 시대, 그러니까 서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지컬 AI 시대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등 메모리 반도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PCB 기판 대장주 보유주죠. 코리아 서키트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PSK 홀딩스, SK 하이닉스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요, 역시 PCB 전문 기업인데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HDI,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FPCB입니다. 플립 지폴, 그리드 어레인인데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서버, 이런 부분 쪽에 들어간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가 20년 초반때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는데 작년부터 결실이 시작되고 있고요. 브로드컴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빅테크 고객사와 협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붐인 거죠. AI와 클라우드 시장의 폭발적 성장, 이걸로 인해서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10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에 턴어라운드 성공, 작년 3분기부터는 실적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정비 부담 완화, 그리고 가동률 상승 영향으로 하반기 실적 반등 지속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도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선 매수가가 19,000원부터 17,000원에 1차 매집을 드렸고, 2차 22,000원, 그리고 3차 27,500원까지도 매집을 드렸는데, 자, 지금 뚜렷한 눌림목이라든가 그리고 의미 있는 조정이 없을 정도로 계속 12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아직까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의 1차 매집 18,500원 타점, 자,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22,000원 돌파 타점, 그리고 11월 12월 AI 거품론이라든가 수익성 논란으로 한번 조정을 줬을 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를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기간의 수급으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9월부터 기간의 순매수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더라도 역시 사상 최고치인데, 코리아 서키트가 22년의 고점, 32,500원부터 여기 만원 사이의 박스권인데, 이게 완전히 넘어서면서 주가 레벨과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35,000원을 넘어서면서 완전히 역사적 신고가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자, 일단 우리는 그러면 추가 비중 확대라든가 눌림목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 주 다시 한번 5만원, 그러니까 즉 12평에서 한번 지켜줘야 되는 라인에서 한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5만원부터 47,500원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할 겁니다. 자, 따라서 12평을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계속 그 홀딩을 유지하면서 한번 55,000원 이하의 단기 눌림목이 주어지면, 지금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대비 300%, 200% 이상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지만, 한 번 더 비중 확대 타점도 제가 그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섹터도 16일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결국에는 또 똑같이 그 AI 산업, 그리고 글로벌 AI 훈풍에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업에 대한 고성장세로 수주 확대도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실적 고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협력 확대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기술, 우진, BHI 등도 강세를 보였고,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SMR 관련 행정명령까지 했다는 소식이 금요일 전해지면서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의 주인공은 계속 CES 2026 소화 후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 상승 동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자, 이번 CES
CS2026의 주인공은 역시 피지컬 AI의 서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특히 현대차 밸류체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기술력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더 높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현대차가 단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플랫폼, 자율주행과 AI 그리고 로봇, 전체 종합 플랫폼 회사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고, 자, 16일 로봇의 강세를 이끌었던 것은 역시 저희 종목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로봇의 SI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장중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자, 우리가 클로봇, 그리고 티로보틱스, 그리고 로보로봇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스맥과 스맥까지 수익 실현했고, 자, 이렇게 지금 신고가 보유 종목들 사면이라든가 휴림로봇, 한라캐스트, 감속기 관련 우린 PTS도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후속주와 반복 매매 타점도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살펴보면요, 우선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그 목요일입니다. 22일 미국의 25년 3분기 GDP와 역시 또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11월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자, 그리고 23일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벤트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계 경제 포럼인데, 그 다보스 포럼은 단순한 글로벌 리더들의 연례 행사라기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고, 자, 특히 최근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수요일 트럼프의 연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어떤 유화적인 발언이라든가 협상 관련 멘트를 하는지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위기를 일으킬 주요 위험은 지정학적 대립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연설, 그리고 또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까지도 예정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이란 사태인데 3주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미국 개입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항모 전단을 포함한 추가 병력을 중동에 배치했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이끌었었던 모멘텀과 주요 이슈들 정리와 그리고 후속주, 그리고 후속 타점들 집중해 보면, 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입니다. 단순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테마성이 아니라 이제 실제 양산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 뒤처진 로봇 산업과 관련된 뒤처진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중국과 패권 전쟁을 위한 행정 명령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티핑 포인트를 이미 지났다. 그래서 로봇 가격이 2만에서 3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오면 공장에서 사람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로봇 구매 비용이 더 싸진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목표하는 가격이 바로 2만 달러인데, 이 가격대가 되면 모든 공장과 물류센터가 로봇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다. 바로 본격적으로 피지컬 AI가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비용이 하락하면 결국 수요 폭발로 이어지는데,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은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시장이 약 380억 달러, 약 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멘텀과 현대차 밸류체인, 그리고 클로봇, 이런 세 가지의 이슈가 금요일 로봇의 상승을 주도했고요. 자, 그리고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2026년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휴머노이드 단순 테마가 아니라 피지컬 AI가 본격화되고 있고 실용 기술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그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부터 로봇이 공장과 물류 현장에 본격 투입되는 이제 해인데, 역시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가장 앞서 있는 중국입니다. 25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1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 라인에 올리면서 상용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360도 회전 관절을 활용해서 인간보다 넓은 동작 범위로 작업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CES2026에서의 주인공은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 주 우리가 매집주라고 추천드렸었던 포스코 DX가 상한가에 이어서 16일 연일 급등을 했는데, 로봇 섹터가 분야별로도 움직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은 그 주요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의 강한 수급 유입과 정고점 돌파, 그리고 또 신고가 돌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로봇 지능 각축전을 위해서 M&A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로봇 사업을 차세대 성장 축으로 끌어올리면서 인수 합병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성형 AI 경쟁이 물리 세계로 확장되면서 로봇의 형태와 작업에 구애받지 않는 공통 두뇌를 확보하는 것이 차세대 로봇 산업 관련된 주도권의 핵심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로봇 업체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K그룹은 유일 로보틱스,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DX, LG전자는 로보티즈 로보스타입니다. 자, 우리가 유일 로보틱스, 포스코 DX, 로보스타 계속 반복 매매 중인데, 자, 우선 이번 주 포스코 DX가 상한가 등 나왔고요. 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일본 야스카와 전기와 협력을 통해서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의 구동 모터 코어 생산 현장에 산업용 로봇을 배치할 계획이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이런 3자 업무 협약식을 개최를 했고, 자, 이 중에서 포스코 그룹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DX는 기존 생산 설비 시스템과 연동을 고려한 로봇 배치, 그리고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레이아웃 설계, 자,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전반을 통합 구축할 수 있는 장점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에 포스코 DX 일봉인데요. 자, 이번 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매수가는 여기 27,500원부터 29,000원 사이의 타점, 1월에 계속 매집을 드렸고, 자, 이런 3파동, 즉 1년 가까이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는 3만 원을 돌파를
돌파를 하면 본격적인 강한 시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보시면 매수가 대비 장중 50% 가까이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고, 자, 여전히 비중 반만 챙겨놓고 나머지 비중은 역시 12평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끌고 갈 겁니다. 최근 단기 50% 가까이 그 급등을 했지만 주봉을 보시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DX는 24년 고점 후에 2년 가까이 이런 긴 하락 추세, 그리고 추가 하락이 멈추면서 3만 원부터 2만 원의 박스권을 통해서 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고, 자, 이렇게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이 구간 3만 원부터 2만 7천 원 사이에서 우리가 매집을 한 겁니다. 중장기 기준상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한 상태이고, 단기 급등을 했지만 1차 중장기 기준으로는 반등 시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이탈했었던 이런 타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번 저항을 형성하고 있는 요 4만 5천 원 타점이 24년에 상승 추세를 이탈했던 타점이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챙긴 비중을 오히려 재확대하는 타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중장기 기준으로 벗긴 요 3만 5천 원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할 겁니다. 자, 여기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항 영역에서 지지 영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비중 반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요. 다시 한번 좀 단기 눌림목이 이 정도로 나오면 4만 원부터 3만 5천 원 사이까지 단기 눌림목을 주면은 챙긴 비중 재확대 타점도 제가 기민하게 반응을 하겠습니다. 자, 그 프로필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같이 이런 시장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천주들의 분석, 섹터별 흐름 같이 호흡을 맞추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로봇 섹터는 클로봇이 주도를 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판 로봇인 스판 로봇에 대한 SI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전 세계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 검증과 양산 및 유지 보수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 주어지는 자격으로 파트너사 중 최초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자, 클로봇 18,500원 라인부터 추천드렸을 때 이미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협력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술력까지 인증을 받으면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베릴체인 종목으로 더 강한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인증을 통해서 사족 보행 로봇이죠. 스팟의 현장 도입은 물론 국내에 보급된 스팟 및 관련 페이로드들에 대한 전문 유지 보수 및 장애 대응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역량을 입증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로봇 일봉인데요. 자, 우리가 1차 매집한 이런 타점들이 이제는 긴 그냥 하나의 가격으로 보일 정도로 급등 패턴이고, 2차 매집한 타점이 이런 타점, 그리고 역시 로봇 전체적으로 가장 강하게 집중했던 타점들이 모두 클로봇뿐만이 아니라 11월 말에 이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추세 후에 이렇게 12평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었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선방산 원전이 한번 움직였었고요. 제약바이오로의 순환매, 여기에 대형주 빅2에 대한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클로봇 기준으로 7만 원부터 5만 5천 원의 박스권을 12월부터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구간에서 높은 가격대이지만 역시 아래 매수가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런 타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 공개 추천으로 드렸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하셨을 거고, 자, 1차 이렇게 급등이 나왔네요. 7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중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오후에 현대차도 한번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로봇 섹터도 윗꼬리를 달았지만 여전히 신고가 추세가 견고하고 다음 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아래에 있는 비중들 지금 300% 이상 수익 구간이지만 그대로 끌고 가고 있고, 우리가 금요일 오전에 챙겼을 때 아래 비중들은 챙기지 않았고, 요 라인 5만 7천 원, 6천 원에서 다시 잡은 요 타점만 일부 단기 기준으로 챙겼다. 그래서 그대로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는 지금 계속 이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봉상에서도 12평 추세, 여기를 상승 추세 하단과 그리고 상승 추세 상단, 이런 작업들을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금요일에 그래서 한번 고점을 형성한 거가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상승 추세의 상단이기 때문에 일부 저항과 차익 실현이 나왔다. 따라서 또 한번 눌림목을 주면 우리는 6만 원 초반에서는 다시 한번 또 추가 공략을 할 거고요. 이 격도가 한번 벌어지면 그 구간에는 우선 계속 보유 영역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는 로봇, 그리고 오후에는 새내기라든가 의료기기, 역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의료 AI가 강세를 보였는데, 공략주인 삼익제약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도 있었네요. 삼익제약이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제에서 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혈압 및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순환기계 영역과 당뇨병 치료제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문의약품 126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고요. 순환기용제 매출 비중은 47%, 당뇨병용제는 10%, CMO 위탁생산 사업은 12%를 삼익제약의 그 매출 비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성질환 치료제 수요 확대, 그리고 또 전문 의약품 라인업 강화가 삼익제약의 핵심 경쟁력이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안정적 매출 확보와 장기적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비중 반 수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자, 추세를 보시면요. 자, 상장 이벤트 시세 후에 크게
22,000원부터 14,000원의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었고, 자, 박스권 상단에서 11월에 한번 저항을 형성하면서 한 달 보름 정도 가까이 긴 하락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은 그렇게 없이 말 그대로 정상적인 조정이었고요. 자, 지금 이런 타점이죠. 1월 7일 상한가를 닫으면서 완벽하게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고, 박스권 하단을 반복적으로 지켜주는 것들이 이번에도 또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박스권 상단 여기 22,000원 라인에서 한번 챙겼고, 자,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상한가와 추가 돌파가 나온 이런 타점에서는 한번 지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번 주 관심 종목에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 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공략을 했고요. 역시 박스권 상단인 2만원 돌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1차 비중 반을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은 이런 구간에서 수렴 구간인 거죠.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인데, 계속 끌고 가면서 다시 한번 18,000원의 지지력을 형성하면 챙기 비중 재확대, 그리고 전 고점 돌파도 기대를 하면서 완전히 주가가 이 박스권을 크게 넘어서면서 레벨업하는 모습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의료 AI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보유주인 그래피도 역시 12평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 주 계속 이렇게 이격도를 벌리면서 계속 신고가 추세인데, 자, 우리 매수가는 이런 타점들, 자, 이런 타점과 2차 이런 타점입니다. 계속 끌고 가고요. 지금 그래피, 이뮤논시아, 그리고 삼익제약, 로키드헬스케어, 그리고 뉴로핏, 이게 바로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8월, 9월부터 계속 반복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그래피라든가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은 여전히 보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후속주로 이번 주에 로키드헬스케어 반복 매매 중이죠. 1차 11월부터 상승 1파 후에 조정 2파의 끝자락 이런 구간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1차 반등 시세 때 단기 기준 10% 내외로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보시면은 12월 17일 장대 음봉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투바닥을 형성할 때 이런 구간에서 반복 매매를 드렸습니다. 자, 16일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즉 이런 라인이죠. 12월 17일에 형성하고 있는 요 장대 음봉의 매물 소화를 또 한 번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요 박스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해놨기 때문에 75,000원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면 언제든지 정고점 85,000원, 그리고 큰 이렇게 3파동이 나올 수 있는 수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 수익 구간이지만 끌고 가고, 1차 정고점을 1차 목표가를 두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도록 상당히 견고하다.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2파, 그리고 요 박스권을 통해서 전고점, 박스권 상단의 매물 소화 중. 이런 구간에서 수렴이 완료가 되고,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이 조금 더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큰 3파동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타점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로키드헬스케어의 탈모 치료 특허 관련 뉴스가 있네요. 자, AI 장기 재생 전문 기업입니다. 인류의 난제인 탈모 정복의 영노화 기술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내용인데, 세계 최초로 천연물 PBM 빛반응 생체 활성 조절입니다. 후생유전학 특허를 출원했는데, 동물 실험에서 단 4주 만에 완전 발모에 성공하는 압도적인 효능을 입증했. 3월부터요 본격적인 인체 임상에도 돌입을 합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발모제가 아니라 피부와 모낭 조직의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진정한 영노화 기술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의료 AI 중에서 그래피와 로킷 헬스케어는 성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적까지도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스윙에서 중기 기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래피는 지금 현재 구간은 우리의 보유 영역이고, 로킷 헬스케어는 계속 그 박스권 하단을 주어지면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1차 목표가 지금 수익 구간에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대로 편안하게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계속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9월부터 10월 상승 1파동 때부터 요 세 섹터 정말 강조드렸습니다. 상승 1파 때 바로 이런 로봇, 반도체, AI, 바이오 중심, 즉 기술주들이죠. 모든 게 AI로 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AI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역시 로봇이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는 이렇게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오킨스 전자,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쪽 중심인데, 일단 수급은 빅2 대형 지켜 있고, 자, 그리고 또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부침이 있는데, 역시 이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의료 AI는 계속 신고가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뮤논시아 그래피 신고가, 그리고 고영도 이번 주 신고가, 신고가 필살기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 공략 타점도 제가 다음 주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뉴로핏과 로킷 헬스케어 또 계속 반복 매매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은 자, 이런 위에 있는 이런 신고가 종목군들 우리가 사면 클로봇, 휴림로봇, 오린 PTS, 한라캐스트, 포스코 DX를 갖고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보유 영역,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로보스타라든가 하이젠 R&M, 유일로보틱스. 자, 금요일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 유일로보틱스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 자, 이런 애들이 금요일의 흐름이 오전 그 박스권, 최근 박스권 상단의 매물 소화를 하다가 오후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박스권 수렴 구간인데, 언제든지 넘길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챙기지 않았는데 하이젠 R&M의 일봉입니다. 큰 박스권이죠. 65,000원부터 이런 55,000원의 박스권 계속 하단에서는 지켜주고 있고, 요번에 다시 한번 CES 통과 후에 박스권 상단으로까지 수렴 작업. 그리고 금요일은 1차 여기 12월에 형성하고 있는 65,000원 전후에서의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수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급 보세요. 기간이 11월부터 지속적인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도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하이젠 R&M 기준으로 해서는 65,000원을 돌파할 때까지 이렇게 박스권
하단 또 한번 허락하면 계속 네,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주봉상에서도 큰 네, 3파동이 나오기 임박하이다. 상승 1파, 네, 그리고 조정 2파, 네, 조정 2파의 지지력을 55,000원 전후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 네, 최근의 모습은 여기 네, 전고점이 65,000원에 네,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네,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파동을 그대로 기다리고요. 뭐 하이젠 RNM도 뭐 1차 매수가 여기 35,000원 타점, 네, 2차 4만원 초반 라인에서 또 한번 집중. 자, 그리고 여기 노란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네, 추가 공략을 드렸습니다. 큰 3파동까지도 네, 기대를 할 수 있는 네,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와 네, 그리고 로보스타 네, 그 추세도 똑같은데요. 자, 로보스타 일봉입니다. 네, 12월부터 네, 1월에 이런 긴 박스권 네, 2달 가까이 7만 원부터 여기 83,500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해 주고 있고, 자, 그어져 있네요. 9월부터의 이런 상승 추세에서 딱 수렴까지 완전히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이다. 자, 여기 83,500원의 이런 고점들 한 3, 4번 정도의 매물 소화를 하고 있고, 네, 금요일에 넘기다가 말았습니다. 오후에 로봇 한번 윗꼬리를 형성하면서. 네, 하지만 수급을 보실까요? 네, 지금 기관과 네, 외국인의 쌍그리 네, 순매수가 네, 지금 기록하고 있고, 지금 네, 이런 작업들은 여기 11월 초에 네, 이렇게 AI 거품 논란발 한번 요 상승 추세를 이탈했었던 요 장대 음봉에 대한 매물 소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한 4번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장 월요일부터도 네,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네, 위치입니다. 긴 박스권의 매물을 한번 소화하면 1차 정고점이 10만 원까지는 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봉 한두 개로 네, 갈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똑같은 차트의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봇들 이런 신고가 종목군들은 그대로 끌고 가고, 자, 그리고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매집해놓고 지금 수익 구간에서 챙기지 않고 네, 더 크게 보고 있고, 단기 종목군들은 반복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 우리가 추가적으로 로보로보 네, 그리고 스맥 네, 그리고 T로보틱스까지 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T로보틱스도 차트가 똑같네요. 이렇게 네, 10월부터의 상승 추세 네, 그리고 이런 박스권을 통해서 수렴 구간, 자, 우리가 요 타점에서 이제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이젠 RNM이라든가 유일 로보틱스 네, 그리고 로보스타가 지금 T로보틱스의 요 정도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상단의 매물 소화 중 네, 여기를 넘어가면 전고점까지는 이렇게 봉 한두 개로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T로보틱스 이런 전고점 라인까지 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에 비중 반을 챙겼고, 여전히 이런 전고점 매물 소화 후에 네, 3파동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네,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T로보틱스도 요 주봉상에서 네,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는 걸 기대하면서 반복 매매 타점도 네,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로봇의 모든 순환매와 네, 종목 성격 네, 이런 것까지 구분하면서 네, 모두 매매하고 있고, 이미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네, 누적 수익률 기준에서는 이미 네, 700% 이상을 네, 지금 돌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네, 로봇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원들. 네, 2026년의 시장 주도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그 투자자분들의 포트에 로봇 비중이 최소 네, 30%는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타점이라든가 네, 후속 계속 기민하게 반응시켜 드릴 테니까요. 네, 그 무료 텔레그램 방과 네, 그다음에 전체 포트 네, 고급방에서 같이 네, 구성하시면 지금처럼 네, 시장 최선도에서 네, 움직일 수 있으십니다. 크게는 말씀드린 이 로봇과 반도체, 바이오, 기술주의 순환매, 네, 그리고 조선과 방사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번 움직였었고, 자, 그리고 원전 네, 말씀드린 대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까지 하면서 네, 이런 주도주군들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이지만 코스피 그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빅2의 비중이 40%를 이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은 계속 네, 유지해주고 계속 우위로 유지해주고 있고, 탄력성 면에서는 역시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주도주들이 더 탄력성이 높은 보유 신고가 종목군들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추가적으로 네, 수익 실현했고 반복 매매 타점도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목이라든가 새로운 섹터의 등장이 아닌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도주들이라든가 주도 섹터에서의 순환매, 네, 말 그대로 기술적인 매매, 눌림목이라든가 돌파를 활용한 네, 반복 매매가 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관심 종목군들도 역시 네, 말씀드렸던 네, 이런 종목군들, 매집 종목군들, 네, 그리고 단기 종목으로는 우리가 한번 1차 챙김 네, T로보틱스도 정고점 돌파 공략을 보고요. 자, 그다음에 재활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PNS 로보틱스, 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SFE 반도체라든가 네, 자율주행 PS 일렉트로닉스, 네, 그리고 SOS 랩 지금 모두 갖고 있죠. 네, 지금 신고가 네, 그리고 일부 네,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군들 계속 반복 매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새내기 제약 바이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삼익 제약이라든가 네, G2G 바이오 또 한번 반복 매매 타점을 보고, 그리고 후속 네, 매집 종목들 지금 고급방에서 계속 네, 매집 중이니까 이번 구간은 네, 같이 네, 동참을 하셔서 전체 포트를 온전하게 같이 구성하셔야 섹터별 순환매에 따른 무게중심 이동, 네, 그리고 비중 관리, 네, 그리고 목표가 리딩까지 받으시면은 똑같은 종목이라도 더 높은 네, 수익률을 네, 올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 주도 네, 이런 주도주 네, 순환매를 통해서 다음 구간 바로 네, 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푹 쉬시고 네,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